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인천의 18층짜리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18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18일 오전 8시 기준 모두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이 중상, 13명이 경상이었으며 나머지 39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진료 후 모두 귀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내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만수 여자중학교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 부지 제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협동조합은 향후 인천 석정초등학교와 인천 인수초등학교 운동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 전역에 4일째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매서운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한파대책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유지 중입니다. 18일 아침 7시 기준 서울 지역 한파 피해는 한랭 질환자 1명, 계량기 동파 사고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 200여 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독거 어르신 16,0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7명,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죠.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구 절벽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군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역병 수를 살펴보면 2014년 27만여 명이던 수치가 18년도엔 22만여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8만여 명이 입대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고심 끝에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역 입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던 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은 BMI를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지금은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1, 9, 25사단 등 3개 사단 신병교육대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병역 자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병력을 전투부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시기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전 부문에 걸친 비상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천군 전고급과 김포시 통진읍이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내 정부 도시재생 사업지는 62곳으로 전국 최다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2곳을 포함한 전국 19곳을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도내 선정지 2곳은 지역 특화 재생 유형인 연천군 전고급과 인정사업 유역의 김포시 통진읍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최대 4년간 총 19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